세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세션 때도 참여해주신 세 분이 모두 의사하셨는데요. 이번 세션도 세 분이 모두 의사십니다. 이번 회사는 에버엑스라는 회사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개는 저희 테일이라는 투자 회사에 계신 김남백 파트너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남백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희는 테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저는 김남백이라고 하고 여기는 에버엑스와 이제 에버엑스 윤찬 대표님 그리고 을지대병원 정형외과 박재영 교수님 우선 간단히 소개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버엑스 대표를 맡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무릎 관절 치료를 맡고 있는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테일이라는 투자회사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에버엑스 윤찬 대표님께서 회사 설명과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테일이라는 회사에서 투자 업무를 맡고 있는 김남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주로 디지털 치료제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그리고 바이오 회사에 특화된 투자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이제 투자사와 회사와 만나기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두 분이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해서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 설립할 때부터 저희는 시드 투자부터 프리 A 투자까지 같이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윤찬 대표님이 저희 서울의대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정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이제 관절 쪽 세부 전공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관절 재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시고 또 이제 그 전공 분야에서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유리한 점은 병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인데 저희 대표님께서 굉장히 또 인사셔가지고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같은 레지던트 그리고 교수님들 펠로우분들 다 좋은 관계를 맺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 포인트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치료의 시장이 사실 국내 시장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개화되지는 않은 시장인데 그거에 비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지털 치료제 쪽으로 많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셨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출할 계획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짜고 있다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투자 포인트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좀 궁금하실 테니까 직접 대표님 통해서 이제 회사 소개와 이제 직접 제품을 사용하신 을지대병원 박재영 교수님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남백 심사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뭐 간략히 화면 공유하면서 말씀드리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요. 네. 공유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료진 분들은 다 당연히 아실 거고 비의료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뭐 근육, 뼈에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는. 그래서 관절 질환, 척추 질환, 외상부터 퇴행성 질환까지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회사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진료를 실제로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일을 한 지가 진료를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돼 가는데요. 10년 전부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외래 진료 현장에서 이제 저희 스승님들, 교수님들이 항상 환자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운동 잘하셔야 된다, 재활 잘하셔야 된다, 수술이 반이다, 수술이 반, 재활이 반이다, 뭐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재밌게 환자분들은 거의 다 잘 못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잘 해야지 그걸 잘 안 하니까 안 좋아지지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건데 이게 그때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잘 이걸 알려주고 좀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너무 그 진료 현장 항상 바쁘고 그리고 거기까지 또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게 좀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전문의가 되고 제가 환자를 보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똑같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환자들도 똑같이 이걸 못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게 뭔가 진짜 변화가 필요하구나라고 느끼면서 이제 이런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왜 이걸 잘 못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 그리고 환자분들이 여쭤보면 첫 번째는 이런 재활 운동 치료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에 와가지고 이런 재활 운동 치료 제대로 받으려면은 대략 한 번에 한 10만 원 정도씩 비용 지출을 해야 되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뭐 실비보험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부담이 좀 덜하게 할 수 있지만 또 바쁘신 이 현대인이 일주일에 4-5번을 병원에 와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큰 시간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병원 왔다가 이렇게 재활치료 받고 돌아가면은 적어도 2-3시간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또 큰 제한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걸 이제 의료진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그러면은 이게 교과서적으로 일주일에 한 4-5번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오시고 그 나머지 시간은 좀 집에서 하시라고 이렇게 우리 또 박지원 교수님처럼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관심 많으신 분들은 교육 자료도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이렇게 딱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좀 찍어서 공유도 해주고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환자분들이 좀 잘 쫓아오질 못하세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의료진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런 한계점이 너무 분명했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 만든 이제 저희 솔루션이 모라라는 솔루션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진이 사용하는 의료진용 솔루션 그리고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의료진용 솔루션에는 대략 한 3,000가지 정도의 재활 치료 동작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걸 기반으로 또 이제 질환별, 질환의 단계별 재활 커리큘럼들이 저희가 이제 근거 기반으로 해서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서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의료진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에게 그 환자에게 적합한 그런 재활 운동 치료를 아주 개인화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날 그냥 해야 될 것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려주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 운동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환자분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또 이런 AI 기술을 이용해서 카메라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런 모니터링이 가능한 게 또 이 솔루션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이런 센서나 기구가 없어도 환자분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를 같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 솔루션이 이제 디지털 치료제화 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 이 치료제 형태로 또 임상 시험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임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많은 근골격 질환 환자분들이 사실 이런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심리적인 요인이 또 이 통증에 많이 작용을 한다고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치료를 해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게 연구로는 많이 밝혀져 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잘 또 적용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특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인지행동요법 같은 그런 임상적인 효과가 있는 그 심리 치료는 정신과에도 가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어디 근골격 통증으로 왔는데 정신과로 그때마다 또 보내는 게 환자분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고 의료진 입장에서 쉽지가 않아 가지고 좀 원활하게 잘 못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이런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는 보다 자연스럽게 좀 편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또 재활 운동 치료에 수능도를 높일 수가 있어가지고 같이 적용을 해서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환자도 본인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고 얼만큼 내가 잘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떤 지금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하면서 모티베이션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동기부여가 되고 의료진도 환자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또 아주 객관적인 피드백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면에서 치료의 질을 높이고 개인화된 치료를 하고 또 비용은 절감하고 이런 효과를 지속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팀 소개 좀 드리면 저희는 이제 좀 의학 쪽에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덕트, 기술 쪽으로 아주 특화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저희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이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하고 제가 이제 정형외과 쪽을 맡고 있고 또 이제 저희 인지행동요법은 또 정신과 전문의신 선생님께서 또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이런 뭐 컨설팅 회사에서 또 이런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해서 많은 경험을 또 가진 분들이 사업부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또 발휘해주고 계시고 또 스타트업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또 기술 쪽과 제품 쪽에 이런 리드를 맡고 계시면서 또 AI 쪽에 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또 개발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리드를 해주신 분들이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아주 뛰어난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게 저희 참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경험이 풍부하시고 이런 의료 지금 이게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은 의료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사업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또 인허가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자문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재활학과 선생님, 운동 처방사 선생님, 또 이렇게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 솔루션 개발하는 데 또 함께 하셨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제일 국내에서 이 근골격계 영역에서는 제일 먼저 또 이런 디지털 치료제로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또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 솔루션을 또 의료진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또 치료약들과 함께 가져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사업화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교수님께서 이 제품을 어떻게 우리 에버엑스 제품을 활용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 좀 시연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혹시 준비된 화면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보시면은 이게 의료진용 솔루션이고요. 저희가 이제 편의상 가명의 환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이런 환자분들 본인이 관리하는 환자의 리스트가 이렇게 뜨게 되고 이제 이런 환자 관리 페이지에서 이제 어떤 처방을 받은 그런 플랜이 진행 중인 분, 종료된 분, 미배정된 분 환자를 등록하는 거는 손쉽게 환자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으로 인증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환자의 이제 이런 치료 경과를 실제로 처방받으면서 수행률이 어땠고 통증은 어떤 식으로 좋아졌고 이런 부분들을 또 통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플랜 배정 쪽으로 들어가면은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재활 커리큘럼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질환별로 에비던스 베이스된 그런 질환 커리큘럼들이 부위별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각각의 개별 동작으로도 이렇게 라이브러리 구축이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그 부위를 선택하고 이렇게 뭐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동작을 되게 찾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만의 세트 오더 같은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본인의 또 그런 커리큘럼들을 세팅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뭔가 새로운 커리큘럼을 등록한다고 한다면 이런 플랜 배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느 부위가 아프신지 선택하면 이제 뭐 이런 뭐 질환별 커리큘럼들이 좀 뜨게 되고요. 이걸 그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나만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또 개별 동작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개인화된 치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특히나 또 수술 후 재활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또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또 어떤 환자마다 또 수술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링에 있어서도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날짜를 또 지정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환자분들께 처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된 처방 커리큘럼이 환자분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같이 선택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이렇게 전송이 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은 환자분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배정이 되는 거고 해당 처방되는 날짜만큼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사용해 보시면서 좀 어떠세요? 네, 뭐 제 경험에 저는 이제 저 회사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 거 이제 정말 단순히 유저로서 이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관절을 전문으로 이제 진료를 보고 있고 이제 주 관심 분야 인공관절과 스포츠 의학 둘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주 관심 분야는 저 스포츠 의학 그러니까 저 선수들 무릎 다치는 뭐 전방 십자인대나 뭐 후방 십자인대, 연골 손상, 연골판 손상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치료하고 있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윤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을 저는 지금도 그 옛날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술이 반이고 나머지 정말 50%는 환자 몫, 그러니까 재활 몫이라고 정말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 환자들을 보면 수술은 어차피 제가 똑같이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비슷한 술기 수준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좋은 환자들도 있고 결과가 정말 안 좋은 환자들도 있고 이게 엄청 많이 나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대형 대학 병원들에서도 이런 재활을 위해서 스포츠 센터를 만들려는 시도도 많이 있었고 한데 결국은 이제 자본과 이게 병원에서도 뭐 다른 암 치료나 다른 돈이 많이 되는 치료에 비해서 이게 별로 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몇 군데 빼고는 다 크게 성공을 못한 것 같고 이 부끄럽지만 뭐 서울대병원이 이런 큰 병원들도 재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 있는 재활은 오히려 너무 중환 환자들이 많으니까 뭐 뇌졸중 환자나 뭐 암 재활이나 이런 게 다 특화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수술한 환자들은 결국은 이제 이런 니즈 때문에 찾다가 뭐 동네 병원에서 아니면 뭐 근처 재활할 수 있는 병원에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컨플릭트가 생기는 게 왜냐면 이게 재활이란 게 되게 의사마다 생각들이 다르고 철학들이 다 달라가지고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너 몇 주에는 디디고 몇 주에는 몇 프로 디디고 몇 주에는 얼마나 굽히고 이런 게 다 의사마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수술을 해도 재활이 딱 일관되지가 않고 저랑 윤찬 대표님이랑 똑같은 수술을 해도 재활 과정은 정말 100%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재활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대로 재활을 했다가 제가 생각하는 컨셉하고 안 맞으면 이제 저 외래에 오셔서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세팅한 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의사용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가 뭐 0에서부터 3주까지는 몇 도까지 굽히고 그 다음부터는 뭐 90도까지 굽고 이런 걸 다 지정할 수가 있어서 되게 마이크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의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스포츠 재활 환자들, 그러니까 좀 젊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야 워낙에 이제 핸드폰 잘 쓰고 앱 잘 쓰고 하니까 너무 만족하고 이제 제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아까 말했듯이 외래에서 4, 5분밖에 진료 못하는 현실에서 이런 재활이라는 언맷 니드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니까 너무 그동안 사용했던 환자들도 좋아하고 저도 반대로 환자들 재활 결과가 좋으니까 좋고 했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제 저는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제가 이제 노년층들도 많이 치료를 하는데 이제 60세, 70세 이상 환자들 인공관절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환자들한테 써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되게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젊은 환자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을 하고 있고 그런 환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 회사의 미래가 되게 기대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사전에 좀 미리 좀 궁금했던 점들을 저희가 좀 취합을 해서 대표님이랑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는 식으로 이 세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투자회사에서 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라든지 뭐 바이오 회사 주로 이제 의대생이나 아니면 의사분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의사분들이나 뭐 의대생분들이 창업이나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의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이제 창업까지 가기의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고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대표님께서는 창업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창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해보니 의사로서 어떤 점들이 좀 어려웠고 예비 창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제가 창업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요.
그 와중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3년 전에 처음 창업했을 때는 이런 재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기 같은 스마트 웨어러블 기구를 만들어 볼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해서 이제 하드웨어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디지털 솔루션 쪽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으로 좀 피vo팅도 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사업에 대한 걸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용감하게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정말로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사업을 어쨌든 일궈 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이슈지 않을까. 그 방법론적인 거는 내가 지금 이걸로 해야지 저걸로 해야지라고 지금 고민해도 사실 이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고민할 수 있는 레벨과 또 해가면서 부딪히는 난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대 바뀌면 안 될 부분 저는 거기에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뭘 해결을 하고 싶은 거지? 뭐가 진짜 문제여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사업에서의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좀, 그러니까 의사면은 일단 환자 보고 이렇게 진료하고 하는 생활이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사업을 뭔가 창업을 해서 한다라는 거 되게 또 큰 일이고 엄청나게 또 본인의 그 역량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하고자 한다면 요게 좀 분명한 의사 창업자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해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분명한. 그리고 그거 왜 내가 해야 되지? 라는 것도 좀 그 퀘스천 마크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은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또. 근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요거가 분명하게 맞아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도 의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게 디지털 치료제가 실제로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향후 미래를 좀 바라본다면 정형외과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차지하는 어떤 위상이나 역할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뭐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정형외과 진료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잘 되는 병원들이 있다 보면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언맷 니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재활 부분이나, 이제 분명히 중간에 이렇게 보통 이제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조금 안정되면 이제 1년마다 보통 외래에서 보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빨리 알았으면은 이제 더 큰 수술보다는 작은 수술로 막을 수 있는 환자들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이제 언맷 니드를 디지털 치료제가 저는 분명히 어떤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치료제로서 그 역할을 한다면은 분명히 더 적은 돈으로 저 전체적인 저희 건강보험 시스템에도 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모라 제품도 회사도 그렇고 다른 제품들이 더 개발하면은 분명히 의사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환자한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건보료 그 건강보험 재정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치료제가 그 FDA 홈페이지에서 이제 얘기하는 목적에 가장 큰 목적이 결국에는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거, 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의 의료 시스템에서 닿지 않는 곳까지 액세스를 높이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세스빌리티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고. 요거는 근데 지금까지 사람이 다 해야 됐으면은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이런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게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 대표님께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이나 저희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는 좀 바뀌는 시기가 드디어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니즈는 분명히 있었지만 뭔가 이 시대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여러 면에서 많이 그게 잘 활성화되는 게 어려웠다면 이제는 좀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 유럽에서는 많은 디지털 치료제들이 이미 상용화가 되면서 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메디컬 에비던스도 많이 더 쌓여야 되고 의료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도 많이 높여야 되고 갈 길이 멀지만 이걸 또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또 의료진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한나게 더 나아간 의료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또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분들은 환자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에버엑스와 테일 발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